그리는 남자, 성투사의 스타 코믹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118페이지에 억울한 것은 다시 회복된다 편입니다. 죄인을 벌하는 것보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법이라고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다소 의심스럽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보아야 하고 그 사람은 석방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다. 재무제표가 좋고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은 기업이 있다고 치자. 시장의 돌발 변수 때문에 그 기업이 큰 주가 하락을 보였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업은 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법정 드라마를 볼 때는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자, 일단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았어요. 어쨌든 재판을 받아요. 자, 어떤 일로 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일단은 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즉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또는 검사가 구형을 할 때 변호사가 변호를 할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죄가 없는데 일단은 시작은 죄가 없는 거야. 근데 뭔가 증거물이 나왔어. 뭔가 정황이 나왔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죄가 없는 쪽에서 죄가 있는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헌법에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법전에 네, 죄인을 벌하는 것보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법이다. 네, 죄인을 벌하는 것보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법의 어떤 존재의 이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무죄를 봐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일단 재무제표가 좋아. 회사가 누가 보더라도 성장성도 좋아. 아, 멋져. 기가 막혀. 경영자 마인드도 좋아. 배당도 잘 줘. 네. 그리고 뭐 지금 업황도 막 커가고 있고 쑥쑥 잘 나가고 있고 뭐 정부에서도 주도할 수 있는 신사업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데 주가가 계속 빠져. 어허? 왜 빠지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체크할 게 있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 이유가 뭐냐? 이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업황이 어째요? 이거는 뭐 재료가 어째요? 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요. 시장이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느냐가 또 중요한 예소가 됩니다. 자, 내가 가진 주식이 많이 빠졌어요. 내가 가진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재밌는 건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빠졌어.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나는 억울하다가 됩니다. 자, 다 빠지더라도 좋은 주식은 빠지면 안 되죠, 사실은. 시장은 일단 외부적인 변수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등등등을 통해서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쭉 떨어졌는데 투자 심리가 나빠지게 되면서 좋은 주식마저도 팔아치우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때요? 억울하겠죠. 야, 이거 정말 좋은 기업인데 왜 이렇게 빠지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 주식은 좋은 주식이야. 내 주식은 더 올라갈 주식이야. 근데 주가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야죠. 네. 왜냐하면 무죄 추정. 말씀드렸잖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돼. 시장은 괜찮아. 근데 나만의 어떤 조건을 통해 가지고 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이렇게 되면 그놈이 유죄죠. 근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내 주식도 빠졌다. 근데 이 주식은 너무너무 좋은 주식이다. 그러면 이거는 무죄.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매매를 할 때 그냥 어중이 떠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 성장성이 있는 기업,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 상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내용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이 상황은 언제쯤 되느냐? 시장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압박감을 주고 요 구간이 지나가면서부터 반등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매를 할 때 이런 돌발 변수나 또는 시장의 어떤 악재 요인들, 지금 우리 코로나 때 같은 데도 한번 봐보세요. 코로나 때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억울한 종목이 너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 가치주를 사라 해가지고 사람들 돈이 막 몰리면서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굉장히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들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시장 전체의 눌림이나 또는 억울한 듯한 느낌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서 주가가 눌려버리게 되면 그냥 버텨주는 게 최고입니다. 버텨서
잘 유지해주면 결국에는 그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얘기죠. 네. 공감 댓글 보니까 증시에도 정의는 쏴라있네. 네. 이거 언제적 유머야? 쏴라있네. 자, 내 계좌는 억울하다. 네, 억울한 종목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네, 가석방 되시는 날이 올 겁니다. 네, 뭐 억울했던 시절을 보상받을 길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피해는 없겠죠. 그리고 오히려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배당 매력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싸다는 쪽으로 네, 진행이 좀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들, 근데 시장 때문에 억울하게 빠졌어. 그게 매수의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한번 보고요. 억울한 종목들은 다시 올라간다. 그 부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내일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